자, 그 이쁘게 꾸미려면 CSS가 필요하세요. CSS. 현재는 CSS를 안 해가지고, 저는 CSS는 이게 항상 블랙 앤 화이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에디터는 블랙 앤 화이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에디터. 그래서 이게 배경이 흰색을 좋아합니다. 흰색 좋아하고. 자, 이제 CSS를 넣을 때 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SS는 설정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서 헤드 부분에다가 보통 표시하게 되고요. 헤드 슬래시 헤드 위에다가 이제 스타일 이렇게 쓰시면 이게 CSS예요. 스타일 쓰시면 자동 완성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텍스트인데 얘가 CSS예요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CSS입니다 라고 쓰시고요. CSS를 쓰실 때는 주석은 슬래시 별표 슬래시가 주석입니다. 이건 CSS의 주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주석은 자동 처리가 되는데 주석을 푸는 게 자동이 안 돼요. 이곳은 주석입니다. 그 주석을 잘 쓰셔서 사용하시려면 이제 그 컨트롤 저희가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쓰시고 시프트 플러스 C 누르면 되는 거죠. C 누르시면 이제 얘가 주석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로 이제 자동 주석 가능한데 푸는 건 안 된다. 그러나 푸는 건 안 된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이게 풀기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 C 누르면 풀기는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제가 막 뭐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 이게 자동 주석은 돼요. 주석 처리는 되는데 반면에 주석 푸는 게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데서 이제 주석을 써가지고 사용했을 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푸는 것도 되고 이렇게 자동으로 돼요. 얘는 HTML 주석은 푸는 것도 되고 이제 주석 처리하는 것도 되고. 이해되시겠죠? 처리하는 것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자동 주석을 만들면 이게 맨 앞에서부터 하니까 제가 원하는 여기서부터가 실행이 안 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 CSS는 캐스케이드에서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앞에 선택자가 있고요. 자, 이 선택을 하시고요. 그걸 선택하는 기호, 선택자 쓰시고,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스타일에 대한 항목을 쓰시고, 그 다음에 땡땡 쓰시고, 거기에 대한 스타일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고,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합니다.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구분해가지고 사용하셔서, 이렇게, 점점점점. 그러니까 스타일을 여러 개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되시겠죠? 선택자는 기본적인 선택자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 선택자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쓰시면 태그를 의미합니다. 그냥 제가 A라고 그냥 쓰시면 A 태그를 의미하세요. A 쓰시면 요거는 이제 태그를 의미합니다. A 태그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다가 .a라고 쓰시면 A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A라는 클래스를 의미하고 샵 쓰셔가지고 A라고 쓰시면 얘는 ID를 의미합니다. A라는 ID 되셨나요? ID를 의미하게 돼서 그 A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A 태그 전체 A 태그가 나올 때마다 선택이 되는 거고 .a라고 하면 A라는 클래스 이꼬르 A라고 붙여놓은 거 태그 안에 속성으로 클래스 이꼬르 A라고 붙여놓은 거. 샵 쓰면은 ID 이꼬르 A라고 붙여놓은 거. 이런 거고요. 클래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때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여러 개. 내가 특별한 여러 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이 여러 개를 가지고 뭔가 동작을 시켜서 사용할 때는 이제 클래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해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샵을 쓰면 이건 한 개입니다. 한 개. 기본적으로 한 개라고 써서 생각을 해가지고, ID 이꼬르 A라는 걸 한번 찾으면 그 밑으로 ID 이꼬르 A라는 게 또 있더라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위에도 id 이꼴 a고 밑에도 id 이꼴 a인데 선생님 위에 것만 자꾸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한 개 찾고 밑에 있는 건 찾지 않는다. id인 경우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하는 게 여러 개 다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다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콤마를 이용해서 선택자는 콤마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콤마. 콤마 하게 되고요. 그래서 A, 샵 A 이게 쓰시면 요거는 이제 A 태그와 A 태그를 선택했고 그리고 A 태그와 ID A라는 ID에 해당되는 두 개를 선택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A라고 썼지만 A, 뭐 테이블, 뭐 A 태그와 테이블 태그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책에도 보통 기본적인 것들은 책에 나오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뭔가 쓸 수 있도록 되어져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자에서 상태에 대한 선택자가 있는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사용되는 요 땡땡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상태에 해당되는 거 쓰시는데요. 요 땡땡 사용하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땡땡 뒤에 땡땡 다음에 그 땡땡 다음에 이 상태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H 오버 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CSS 마우스가 내려오면 이 CSS가 사라지게 되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이제 나타나는 CSS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개발하실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앵커 태그인데 앵커 태그에 뭐일 때라고 쓸 때 이거는 이제 H 오버만 따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앞에 뭔가를 써요. A 쓰시고 A 땡땡 H 오버 라고 쓰면 이거는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앵커 태그 위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동작을 시키는 거 아시겠죠? 동작을 시키는 것에 대한 CSS 스타일 이런 거를 이제 쓰십니다. 이거는 이제 앵커 태그 A 태그 위에 마우스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CSS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런 걸 쓰시게 되고요. 그 선택할 때 이런 것에 이제 그 기본 선택자에 해당되는 선택할 때에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 밑에 있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콤마를 이용해서 선택하셔서 쓰시면 되고 콤마를 이용해서 내가 선택하고 또 다른 거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선택의 상속 전달 상속 그 맨 마지막 거를 찾는데요. 저희가 A 한 칸 띄고 점 데이터 뭐 이렇게 쓰시면 그 A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찾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이제 A 태그 안에 A 태그를 먼저 찾고요. 태그를 안에 찾고 그 A 태그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그 안에 보면 A 태그 안에 보통 텍스트 같은 거 이렇게 쓰시고 이미지도 쓰고 이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태그를 찾긴 찾는데 이 안에 그 클래스 데이터 클래스를 찾는 거예요. 클래스로 되어 있는 거 클래스의 태그를 찾는다. 여기 이제 요거 클래스를 찾는다. 요것도 이제 태그 안에 클래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태그 안에다가 클래스 속성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클래스 태그입니다. 태그 아시겠죠? 클래스로 되어 있는 태그. 샵도 아이디도 태그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결국 찾는 거는 태그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글자를 막 썼는데 글자의 내용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글자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것을 찾으려면 스판 태그 같은 걸 이용해서
스판에서 계속 늘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되는 태그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이디나 클래스 같은 거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신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선택자만 해도 엄청 많아요. 사실은 선택자에 해당되는 것은 CSS를 보셔야 되는데 W3스쿨스 이번엔 CSS입니다. CSS 이 CSS인데 여기 보면 셀렉터스 이렇게 나오시는데 셀렉터스의 기본은 보통 이제 태그에 해당되는 거 그냥 P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여기 보시면 CSS 중에서 여기 ID 이꼬를 이렇게 썼을 때 ID는 샵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클래스를 잡을 때는 점을 씁니다. 이 정도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 별표 이렇게 해서 별표에 모든 것을 쓸 때는 별표, 여러 개 살 때는 콤마를 이용하세요. 콤마 이용해서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나오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있어요. 그게 더 있는 게 밑에 가보시면 그 CSS 레퍼런시스 중에서 셀렉터스가 나옵니다. 표로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셀렉터예요. 그래서 H오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맨 처음 거 이런 것도 있고 H오버 여기 있죠. A 땡땡 H오버라고 쓰시는데 그 선택되어져 있는 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상태에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째 해당되는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 1번째, 첫 번째 있는 거, 짝수 번째 있는 거, 홀수 번째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엘리먼트 다음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인사이드,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P 태그가 있는데, P 태그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div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P 태그를 찾는 거예요. P 태그를 찾아보자. 되셨나요? 이렇게 쓸 때는 이제 블랭크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냥 div가 한 개 있는데 여기 div입니다. p 태그가 div 안에 이제 여기 앵커 태그가 있고 p 태그가 이쪽에 있어요. 앵커 태그 안에 p 태그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 div 안쪽에 있는 게 맞아요. p 태그가 요거 찾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요건 OK. OK 찾습니다. 아시겠죠? 찾는데 꺽쇠 표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꺽쇠 표시 이렇게 붙여서 크다 기호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div 바로 아래에 있는 p 태그를 찾자 이러는데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p 태그는 찾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div 안에 앵커 태그가 있고 앵커 태그 안에 p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지금 이제 여기 뭐 안에 있는 요것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태그 점 있으면 클래스, 요거는 p 태그 안에 클래스가 인트로라고 되어 있는 클래스의 p 태그를 찾는 거죠. p 태그를 찾아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샵 쓰시면 id의 셀렉트 엘리먼트니까 태그입니다. 엘리먼트 id 거로 이렇게 써져 있는 태그를 찾자. 요 이름이 이제 요거죠. 써가지고 맞아야 된다. 되셨나요? 뭐 이렇게 정도 사용하셔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CSS에 해당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면서 사용되는 CSS는 몇 개 없어요. CSS가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CSS는 부트스트랩이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되는데 몇 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서 야, 개발자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객체가 한 게 있는데 박스로 되어 있는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가운데 정리를 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는 테이블이 박스인데 이 테이블로 되어 있는 박스 속성의 객체를 가운데 정렬시키는 방법. 정렬시키기. 저희는 이제 시키기를 할 건데 그 박스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가운데 정렬해서 사용을 해보자. 아시겠죠? 그리고 이 너비도 좀 지정을 해보자. 저희가 그 크기나 이런 거 너비를 좀 지정해서 사용해보자. 쓸 거고요. 그럼 테이블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자, 테이블, 태그입니다. 테이블 태그. 선택을 해주세요. 되셨나요? 예,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쓰세요. 써주시고, 예. 여기 사이에다가 이제 세미콜론, 여기는 띄어쓰기 하셔도 됩니다. 이런 데는 띄어쓰기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띄어쓰기를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다른 데선 띄어쓰기를 하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냥 구분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가운데 정렬을 시켜볼게요. 시킬 때는 마진이라는 걸 이용해서 시킵니다. 마진. 마진은 여기 마진을 그냥 쓸 수 있고 그 버튼 아래 마진, 왼쪽 마진, 오른쪽 마진, 탑 마진 이걸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으세요. 지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마진, 맨 위에 있는 마진을 그냥 쓸 거고요. 됐죠? 여기다가 0 한가 띄고 오토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쓰시고요. 얘는 여백을 바깥 여백입니다. 테이블 밖에 여백을 이용해서 예, 테이블 슬래시 1표 여백을 이용해서 이제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지금 이제 테이블에 여백 주기입니다. 여백 주기인데 그 나오는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4개를 주면 한 번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2개를 주면 얘가 상하 좌우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4군데 여백을 줘야 돼서 얘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위치는 시작이 12시 방향입니다. 12시 방향. 12시 방향이 어딘지 알죠? 남쪽. 맨 위에 거. 아시겠죠? 맨 위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맨 위에,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왼쪽의 여백이 됩니다. 얘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4군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맨 위쪽이 상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좌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데이터가 몇 개가 나와야 돼요? 4개. 4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를 쓰면 상, 우, 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는 상 0, 하가 0, 위 아래 0이고요. 왼쪽 오른쪽은 오토로 잡았어요. 똑같이 자동으로 맞춰서 해라.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시켜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브라우저에 가십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가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전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1개, 2개, 4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콤마 안 쓰고요. 0이 아닌 데이터는 px를 쓰셔야 돼요. 0이 아닌 데이터는 그 단위를 꼭 써줘야 돼요. 센티미터도 있고 밀리미터도 있고 인치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단위가 같은 걸 전부 다 써요. 아시겠죠? 쓰기 때문에 단위가 뭐입니다 라는 것은 꼭 써가지고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크기, 저희가 크기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는데 여백 크기, 길이나 크기를 지정할 때 0이 아니면 단위를 꼭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적용이 되세요. 왜냐하면 인치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우리는 px를 보통 많이 쓰는데 px, pt, 그 다음에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 다음에 미터, 인치, 미티도 쓰고 인치도 쓰고 이제 점점점, 그 다음에 em도 쓰고 등등등 해서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많기 때문에 그냥 0이 아니면 0은 0이에요. 0은 0이기 때문에 안 쓰셔도 돼요. 단위를 안 쓰셔도 되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쓰셔야 돼요. 단위를 안 써주시면 이제 적용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적용이 안 되니까. 자, 여기 마진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할 때 마진을 주시면 위아래는 0이고요. 좌우는 오토. 자동으로 맞춰달라. 이게 이제 하시면 자동으로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맞춰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width, 너비입니다. 너비. 화이트가 아니라 width. width. width에 해당되는 것을 작성하시고, 저희가 볼 때 한 8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800px 정도는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되시겠죠? 800px로 쓰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800px로 잡아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게 넓어져요. 이렇게 800px에 해당되는데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서 이게 너비가 적정하게 이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셔서 이제 800px 테이블 전체가
페이블 전체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이 800px로 잡았다. 됐죠? 네. 잡았다.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는 못 쓰는 공간이에요. 여기 800px에서만 나는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적당하게. 그래서 요거를 핸드폰으로 보시게 된다면 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게 되고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실 때 여기 800px가 보다 적어요. 너비가 핸드폰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예. 그럼 좀 그렇죠? 그러니까 드래그 시켜야 되고 드래그 없으면 보기가 힘들고 드래그가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드래그가 없으면 손가락으로 휙휙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드래그가 안 나오니까 핸드폰엔 드래그가 없죠 보통. 나오나? 어쨌든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형 웹을 쓰려면.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뭐 데스크탑으로 쓸 거라서 지금 현재는 당장 뭐 반응형 웹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고 됐죠? 테두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두리. 그 테두리는 테이블 전체 테두리 만드시는 것보다 테이블은 전체 테이블이 그 테두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th하고 td의 테이블을 만드시면 좋으세요. 글자. 그래서 th하고 td, th를 먼저 선택하고요. 콤마, td를 선택합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쓰시는데, 테이블에 해당되는 거, 볼더입니다. 볼더. 테두리. 볼더인데, 여기 볼더에 보시면, 이제, 속성 지정할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는 그 아래쪽 볼더, 그 레프트 볼더, 라이트 볼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 색상, 라디어스 이게 둥그스름하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은 이제 점선이냐 실선이냐 그 다음에 위드, 두께 같은 거 이거 지정해서 이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뭐 프로그래머인데 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고 그냥 볼더 상하 좌우 똑같아. 예, 상하 좌우 똑같고 1px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그 나중에 너비 지정할 때 이게 그 볼더도 그 더비에 그 추가가 돼요. 추가. 그래서 디자인을 너무 두껍게 하면 디자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솔리드 도티드도 괜찮습니다. 대시드나 솔리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솔리드 스페링이 나와요. 이렇게 솔리드 아시겠죠? 솔리드 한 개 더 쓸 거라서 또 이제 얘는 컬러도 지정하셔야 돼요. 컬러 샵 쓰시고 샵 쓰셔서 사용하시는데 여기다가 테두리는 너무 약간 진하게 중간 정도 888 세미콜론 찍을게요. 이 정도 하게 만들자. 중간 약간 이제 진하게 하시려면 숫자를 낮춰야 됩니다. 낮춰서 사용하시고 됐죠? 예, 사용하시고 쓰십니다. 요거 이제 그 색상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저장합니다. 하시고 이제 여기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테두리가 생겨요. TD, TH에 대한 테두리가 생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있어 보이죠? 아까보다 훨씬 있어 보입니다. 그죠? 예, 테두리 한 개 만들었는데 근데 얘는 데이터가 보시면 이렇게 그 TD하고 TH 테이블에 선하고 글자고 너무 붙어 있어요. 선하고 그 마진은 밖에 있는 게 이제 마진이 되고요. 요 안에 있는 건 패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에 있는 공백을 패딩이라고 얘기해서 좀 TH나 TD인 경우에 패딩을 좀 줘서 저희가 그냥 좀 띄자. 패딩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패딩 하고 나옵니다. 패딩 안에 여백이고요. 그 5단위로 보통 주시는 게 좋으세요. 5px, pcpx 그 1픽스씩 이렇게 막 이게 점 한 개가 생명이야. 우리의 생명은 1픽스. 이건 디자이너고요. 우리는 그냥 50, 15, 20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넓혀서 사용해 주시고요. 됐으면 이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얘가 조금 떨어져요. 이렇게 되시겠죠? 예. 블랙 앤 화이트 TH의 경우에는 까만색으로 하자. TH 이 경우에 배경색 백그라운드 블랙 색깔로 보면 블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컬러 글자색을 흰색으로 해야 되겠죠. 컬러의 글자색입니다. 는 화이트로 하자.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네? 예, 저희 디자인 색깔은 블랙 앤 화이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색도 블랙 앤 화이트. 아시겠죠? 저희가 코딩할 때. 그 나머지는 뭐 그 디자이너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래서 여기 볼더 이 마진이 이제 바깥쪽 여백입니다. 바깥쪽 여백. 위드가 너비인 건 아시죠? 얘는 너비 지정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너비, 테이블의 너비 지정을 해서 사용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좀 볼드에 해당되는 것은 볼더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사실은 4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따로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얘도 지금 이제 정북부터 데이터를 한 개씩 해서 이제 따로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보통 많이 지정을 하고요. 아시겠죠? 지정을 해서 반복되어 주는데 그 얘네들은 원래는 볼더에 1px 볼더에는 그 위드가 있어요. 볼더 위드. 위드에 1px를 집어넣을 거예요. 위드 하는데 1px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타입이 있습니다. 볼더 타입. 그 나중에 세미콜론을 하시면 이제 볼더 타입. 볼더 타입 대시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솔리드로 지정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솔리드 실선입니다. 실선으로 지정할 거고 그 다음에 색상. 그 볼더 다시 컬러가 있습니다. 볼더 다시 컬러가 있는데 이 색상인데 이거는 이제 그 샵 쓰시고 888로 집어넣었다. 888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우리가 항목에 해당되는 찾아 들어가요. 항목에 찾아 들어간다. 저장이 된다 이거죠. 항목에 찾아 들어가서 저장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순서가 1픽셀이면 뒤로 가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블랭크를 이용해서 저렇게 집어넣으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요거는 선 두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여기에 1px 쓴 거고요. 솔리드가 특성이에요. 실선이고, 그 색상에 해당되는 걸 보시면 이제 그 색상 지정이 샵 888이 색상입니다.